자, 밑에 유제 있죠? 유제 한번 풀어봐. 어려울 수 있어. 이 합성하면서 극하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에 아는 척 하지 말고 추워. 날씨가 겨울이 되나? 뭐를 물어봐. 애매한 사람도 있을까요? 응. 5-1번에 1번. 5-1번을 1번을 모르겠다는 얘기군. 다 모르겠다는 얘기군. 기다려봐. 생각 좀 하고 있어. 마이너스 F 합성시차 G에 먼저 들어가잖아. G에 그치?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이야.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마이너스 1로 향하게 될 거야. 즉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향하게 되면 이렇게 향할 거 아니야. 너 Y값이 어디로 향해? 오케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향하게 되면 이렇게 향할 거 아니야. 극한값이 얼마야? 1인 거지. 1에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얘는 1인 거지. 그래서 F의 1 함수값 가져오라는 얘기야. 색칠된 부분 0을 가져오면 돼. 이렇게. 또 물어봐. 이양 그림 그려놨으니까. 어려운 물어봐. 뭐 3번 뭘 물어봤을 때 2 플러스인가? GF 2 플러스 GF. 자, 먼저 F에 들어가게 되는 거지. 2보다 큰 쪽에서 F로 들어가는 거지. 즉 2보다 큰 쪽에서 F로 들어가게 되면 2보다 큰 쪽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어디를 향해서 가? 1을 향해서 가는데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위에서 내려오는 거잖아. Y값을 보는 거지. 큰 쪽이야, 작은 쪽이야?
1보다 커 작아? 그렇지. 큰 쪽에서 점점 다가오는 거잖아. 합성함수를 정확히 표현해야 된다고. 1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 큰 쪽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운 값이 나와요 라는 얘기야. 그럼 G의 1 플러스야. G의 1의 우극한 뭐라는 얘기야. 1로 다가서는데 오른쪽에서 다가서는 게 우극한이야. 그렇지? 그럼 값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얘는 마지막에 극한 값을 적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적다. 오케이? 다툰 사람은 뒤에 연습 문제에서 8번, 9번 두 개가 어렵다. 풀어볼 거거든요. 풀고 있어봐요. 제가 치우고 문제 적을 때까지만 8번, 9번 두 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8번 알겠어요? 8번 문제 뭘 물어보는지? 자, 8번 보면 fx가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대요. 자, 모든 실수에서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요, 뭐 같은 곳을 다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를 보니까 자, x가 1보다 작을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지금 마이너스 1과 1 사이일 때와 절대값 x가 1보다 이상일 때 지금 마이너스 1 이하 또는 x가 1 이상일 때를 그래프를 나눠서 그리라고 하는 거야 지금. 뭔지 알겠지? 즉 마이너스 1과 1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쪽 부분은 2차 함수를 그려. 이렇게 2차 함수를 그리는 거야. 아, 이렇게 안 생겼구나. 축이 1의 축이 있으니까 뭐 이렇게 생겼구나. 정확히 그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그림을 안쪽에다가 그리고 바깥쪽에다 또 이런 2차를 그리래. 근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봐봐. 만약에 바깥쪽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면 이 마이너스 1에 대해서 극한값 존재해야 해. 하겠어 안 하겠어?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 안 하겠잖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로 가고 있잖아. 그럼 얘가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게 만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같은 곳을 향하게 되지.
결국은 쉽게 생각하면 마이너스 1에서 함수값과 1에서 함수값이 서로 같아버리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정확히 풀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 근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극한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고,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우극한은 여기 마이너스 1보다 큰 놈에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은 거야. 즉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을 때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버리면 같아지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진다고. 근데 어차피 그래프 자체가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극한값은 함수값하고 같단 말이야. 좌극한값은 이것의 함수값이야. 우극한값은 이것의 함수값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 주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로 주면 같아지게 되면 극한값이 존재하게 되더라 라는 얘기야. 근데 여기도 봐야 되잖아. 1에 대해서도 끊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다가 1로 주고 여기다가 1로 줬을 때 같아버리면 되겠다는 얘기야. 1에 대해서 우극한은 여기고, 여기구나. 여기구나. 1에 대해서 좌극한은 여기잖아. 1로 주면 같아지면 1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1로 준 게 서로 같아야 되고 1로 준 게 서로 같아버리면 전부 다 극한값이 존재해 버리겠어요 라는 얘기야. 그래서 1로 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밑에서 1로 주면 마이너스 1이 나와. 그래서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오고 1에 대해서도 마이너스 1로 줬나? 이제 마이너스 1로 주게 되면 위에다가 마이너스 1로 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플러스 b와 밑에다가 마이너스 1로 주면 마이마 3 즉 a 마 b는 마사가 되는 거지. 이 두 개 연립해버리면 a값 b값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경계인 마이너스 1과 1에 대해서.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은 전부 다 함수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줘서 같으면 되고 1에 대해서 좌극한과 우극한도 함수값이기 때문에 1로 줘서 같으면 되는 겁니다. 라는 얘기야. 자, 그죠? 자, 알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9번 마지막 끝까지 가자. 뭘 남겨? A는 마이, B는 E. B는 자, 9번 가보십시다. 자, 이건 연습했어요. 우리가 이것부터 처리해보자. 했던 것부터 하자. 9번. 여기 x가 1 플러스로 향할 때 f의 fx. 자, 1 플러스가 먼저 f에 적용이 되죠. 1에 대해서 우극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이렇게 향하고 있네요. 그렇죠? y 값은 이렇게 향하고 있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쪽에서 다가서게 되죠.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얘가 다시 f에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좌극한을 보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왼쪽에서 다가올 때 1을 향해서 오겠구나. 자,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고 내가 이걸 풀으려고 하는 이유는 앞에 것 때문이야. 0 플러스 f의 x 마이너스 1 값 때문이야.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된 건 뭐야? 합성함수를 표현하는 거야. 이제 f의 x가 아니고 x 대신 x 빼기 1이 들어갔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fx가 있고 gx가 있는데 gx식이 x 마이너스 1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 식은 f의 g가 합성된 식인 거야. 오케이? 그래서 리미트 x가 0 플러스로 향하게 되면 g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지금 굉장히 원론적인 방법으로 구하고 있고 어려운 방법이에요. 좀 불편한 방법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니까. g의 0 플러스야. 이게 g함수 그래프야. g의 0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치? 여기 가까워지게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1에 플러스가 나온다고. 얘가 마이너스 1에 플러스. 그래서 결국 f의 마이너스 1에 플러스 f의 마이너스 1에 우극한 구하라는 얘기야. f의 마이너스 1에 우극한이니까 오른쪽으로 다가오겠지.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2를 향하겠지. 이런 식으로 약간 불편한 방법으로 구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합니다. 이게 기본 원론적인 방법인 거야. 불편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얘들아 x에다가 막 0보다 0 플러스는 0보다 큰 놈을 집어넣겠다는 거거든. 근데 0을 넣었다고 생각해봐. 0을 넣어주면 얼마가 돼? 0 빼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근데 0보다 큰 놈을 집어넣을 거야. 0 넣어주면 마이너스 2라면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나오는 거야. 이해가? 0보다 큰 걸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0 넣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나오는 거라고. 여기 그냥 0 플러스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면 돼. 0 플러스. 0 들어가면 마이너스 1인데 좀 더 큰 게 나오더라. 그래서 결국 마이너스 1에 우극한 구하는 문제다라는 거야. 보통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지. 누가 귀찮게 막 그래프 그리고 막 하겠어. 바로 집어넣는 방법으로 하는데 약간 색다른 부분이어서 풀어줬어요. 자,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극한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함수 극한에 대한 얘기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극한 구할 때 그래프 그리기 거의 없어요. 그냥 식으로, 직관적으로 구하게 되는 거고, 잠깐만. 유형 부분은 좀 어려운 게 있겠지. 유형 부분을 세 개짜리가 있겠지. 있어. 나중에 하나님 앞으로 쉽게 구하겠다. 오늘 목표는요 어디까지 갈 거냐면 오늘 목표는 아마도 22쪽까지만 목표가 될 거예요. 22쪽까지가 22쪽 체크하고 유형편은 어디까지냐면요 7쪽까지입니다. 22쪽과 7쪽입니다. 22쪽. 아니 오늘 이기면 안 온다고 했나? 이기면? 반대 아니야? 지면 안 오고 슬퍼하게 이기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마음으로? 뭐 이기면 뭐 있나? 팁 같은 거? 지금 어떻게 지금 탈락이 바로 저도 오고 이거 와야 되는데 그럼 이기면 그날 또 해? 뭐 강철체육이야? 축구를 도안이 전문이 안 이승으로 좋네요. 안 온다는 게 아니고 지면 좀 늦게 가고 온다고 했었어. 너무 늦는데? 조심! 자, 극한에 대한 성질입니다. 자, 성질까지만 하고 우리는 멈출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 근데 기본 성질은 정말 단순합니다.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가 알파로 수렴하고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gx가 베타로 수렴한다면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자, 리미트 x가 a를 향할 때 fx 더하기 gx 또는 fx 빼기 gx 또는 fx 곱하기 gx 또는 fx 나누기 gx 이것이 각각 극한이 찢어질 수 있어요. a를 향할 때 fx 더하기 x가 a를 향할 때 지금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자 실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찢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알파로 수렴하고 이게 베타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빼기 베타 곱하기 베타 나누기 베타가 된다 이런 개념인데 이건 뭐냐면 그냥 수렴하는 게 있으면 그냥 그 값을 집어넣어라 이거야. 굳이 찢어지는 과정 하지 말고
그냥 그 값을 집어넣어버리면 되더라 라는 얘기야. 정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무 쉬워요. x가 2를 향할 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얘는 극한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 우리는 알아. 뭘 아냐면 이 차함수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극한값은 그냥 2를 집어넣으면 돼요 라고 한단 말이야. 2를 넣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4야. 이게 알잖아. 이건 이제 그래프를 가지고 분석한 건데 우리 원래 성질로 접근하자면 이런다는 얘기야. 자, 이것이 x 제곱은 x 곱하기 x잖아. 근데 x가 2를 향한다라고 했잖아. x가 2를 향한다고 했잖아. 수렴하는 놈이 곱해져 있잖아.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4는 4로 수렴하는 거고요. 2로 가니까 얘는 2로 수렴하는 거야. 이 수렴하는 게 곱해져 있어. 그리고 이거 2로 가니까 4로 갈 거고 4하고 2로 갈 거니까 8로 갈 거란 말이야. 수렴한 놈이 빼져 있어. 그럴 때 그냥 그 값을 그대로 계산하십시오. 이런 얘기야. 즉 그냥 집어넣으면 돼요 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그냥 불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야. 수렴할 때는요 그냥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 돼서 자유롭게 계산해라. 특히 그래프가 이어져 있는 그래프가 확실하다면 그냥 함수값을 찾아라 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거 있죠? 나눌 때는 무조건 얼마일 때는 못 나눠? 장난치지 마. 죽여버리겠어. 가서. 자, gx가 나누는 게 얼마일 때? 0일 때는 못 나누잖아. 그건 안 된다. 근데 그건 뭐 극한에 대한 성질이 아니고 일반적인 수학에 대한 성질인 거야. 나눌 때는 0이 아닌 것으로 나눠야 됩니다. 라는 성질은 수학 성질입니다. 극한 성질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게 단순하거든? 그치? 되게 단순한데 이게 이제 문제로 가면 어려워요.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쪽까지만 나갈 거란 말이지. 자, 개념 체크 1번 푸세요. 더하기 빼기 문제입니다. 다 수렴하는 것들이에요. 수렴한다고 나왔으니까 집어넣으면 돼요 라는 거야. 집어넣으면 돼요. 그게 다예요. 11, 15, 대단한 거 아니야? 응? 같은 학년인데 옆에 반에서는 중2-1을 배우고 있고 같은 학년인데 우리는 미적분을 하고 있고 대단하고요. 중2-2요. 1일 중2-1하고 있잖아. 옆에 판소수 하고 있잖아. 중3인데요. 아, 진짜 중3? 그게 중3이야? 네. 중3-1을 하고 왜 헷갈리지? 중3-1하고 우리는 미적분을 하고 있잖아. 대단한겨. 이게 끝이요. 우리는 미적분이 수능의 끝. 다이어트에서 안 봐. 이제 우리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수능 공부를 계속하면 되는 거야. 내신 공부하면서 그냥 수능 문제를 쭉 보면서 이제 그냥 하는 거야. 자, 보자. 뭐 하려고 그랬어? 답 확인해줬죠? 숫자 그대로 집어넣어서 푸는 거죠. 자, 어찌 보면 21쪽이 아마 극한 이 단어 중에서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많이 어렵진 않지만, 자, 보자. 1번 문제입니다. 필수 예제 1번.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 빼기 1분의 f의 x 빼기 1이 4라고 주어집니다. 리미트 x가 0을 향할 때 x 플러스 fx분의 x제곱 마이너스 5 fx의 값을 구하십시오 라고 했어. 자, 주어진 건 x가 1로 향하는데 물어보는 건 x가 0을 향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f의 x 빼기 1 보통 우리는 함수를 다룰 때 f의 x를 다루잖아요. 그치? 안에 들어가 있으면 불편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이 안에 f 안에 덩어리가 있을 때는요 주로 무슨 작업하느냐, 얘가 문자가 하나면 좋겠단 말이야. 문자 하나면 좋겠어. 그래서 보통 우리는 치환해버립니다. 한 문자로 x 빼기 1 t라고 치환해버린다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fx 함수와 ft 함수와 fs 함수, 자,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x 플러스 1이라는 함수, t 플러스 1이라는 함수, s 플러스 1이라는 함수, 같은 함수일까요? 다른 함수일까요? 같은 함수요. 함수값이 같잖아. 우리가 함수가 같은 조건이 뭐였어? 정의역이 같고 모든 변수값에 대해서 함수값이 같아버리면 같은 함수라고요. 그렇지? 이걸 머릿속에 듣고 있어야 돼. 문자는 중요하지 않아. 함수는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야. 뭐 선생님 문자는 다르잖아요. 따지면 말은 묻지만 같은 함수라고 봐야 돼요. 알겠어? 자, 그렇다면 일단 치환을 해요. 이런 덩어리가 싫은 거야. 그래서 x 빼기 1을 t라고 치환합니다. 그럼 생각해봐. x가 1로 향하게 되면 t는 어디로 향하겠어? x 빼기 1을 t라고 했어. 근데 x가 1을 향하게 되면 t는 어디로 향하겠어? 0을 향하겠잖아. 그래서 주어진 식이 리미트 t가 0을 향하게 되고 t분의 뭐가 되버려? t분의 ft가 3이다 이렇게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물어보는 것도 이제 변수가 0을 향하는데 변수가 0을 향하게 만들었잖아. 이 상태에서 한 작업을 더 해버려. t 대신에 x를 집어넣어. 이거 성립할까요? 성립하지 않을까요? 성립하겠죠. 문자만 바꾸는 건데. 선생님 x 빼기 1이 t라면서요. 왜 t가 x예요? 별개의 것이야. 여기까지로 끝난 거야, 풀이가. 근데 이거 보기 싫어서 변수가 x로 된 걸 물어보니까 아까 말했잖아. ft, fx 같아야 달라라고 물어봤잖아. 같은 거라고. 그래서 풀기 편하더라고 지금 다시 x로 바꾼 것 뿐이야. 알겠어? 오케이? 풀기 편하다고. 자, 그렇다면 자 내가 알고 있는 건 뭐야? x분의 fx가 4로 수렴합니다라고 알고 있어. 근데 여기에 x분의 fx 있어 없어? 없지. x분의 fx가 4로 수렴합니다라고 있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x분의 fx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분수의 성질, 분모 분자에 똑같은 것을 곱하거나 나누어도 그 분수는 같습니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분모 분자를 x로 나눠버립니다. 얘를 사용하려고.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리미트 x가 0을 향할 때 1 플러스 x분의 fx분의 x 빼기 x분의 5가 됩니다. 이상하다. 뭘 쓰지? 오케이. 이상한 거 했어요.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자, 봐봐. 이거 어디로 간다고? 어디로 간다고? 4. 이거 어디로 간다고? 4. 이거 어디로 간다고? 0. 그래서 다 수렴하니까 그 수렴값들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이게 극한의 성질이에요. 수렴하는 놈들이 더해주고 빼주고 곱해주고 나눠지면 다 그대로 사용하십시오라는 거야. 아니, 수학이 좀 어려워지고 있죠. 뭔가가 느낌상. 근데 해보면 되게 쉬워요. 나중에 적응되면. 자, 그렇다면 일단 이거는 세 개가 다 다른 유형이거든. 1번을 내가 풀어줬으니까 너희도 뒤에 있는 거 1번을 똑같이 해보자. 1번, 1번, 2번, 3번 해보세요. 오늘 다 안 끝나도 됩니다. 22쪽이. 1, 2, 3번 다 해보세요. 뭐를 물어봐.
살만하나? 1-2번. 모르겠나? 이게 수렴한다고 주어졌잖아. 그렇지? 이게 수렴한다고 주어졌고 x제곱 플러스 2 fx의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어. 자, 내가 수렴하는 건 이거야. 그렇지? 이걸 이용해야 돼. x 플러스 2분의가 나타나요. 잘 봐봐. 잘 봐봐. 적어! 이렇게. 그 다음에 뭐가 곱해져야지 원래식과 똑같아져요? 어? 뭐가 곱해져야 돼? 원래식과 같아지려면? 이거 곱해지면 되잖아. 되잖아. 됐어? 끝? 끝? x가 2를 향하잖아. 5. 이거 어디로 간다고 했어? 5분의 1. x가 2를 향하잖아. 4. 그렇지? 만들어주는 거야. 사용하고 싶은 것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아니요, 뭐 이렇게 생각해도 돼. 약간 이제 해석한 방법이지만 분모 4로 가니까 문자가 어디로 가야 되겠어? 5분의 1이 되려면 5분의 4인가? 5분의 4가 되면 되겠네. 5분의 4 5 이렇게 되죠. 그렇지. 얘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해야 되거든. 얘 수렴하고 발산해버리면 수렴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좀 더 배우면 알게 돼. 그럼 얘는 결국은 뭐 5분의 4로 가겠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 됐어? 오케이? 다음 문제입니다. 자, 이건 이제 더 쉬운 문제인데 이거는 너무 쉬워요. G가 어디로 간대? G 어디로 간대? G 어디로 간대? G가 어디로 간대? G가 3으로 가면 F는 어디로 가야 돼? 6이 되기 위해서 0 0, 3 이렇게 풀어도 돼요. 네, 이건 이제 많은 걸 알았을 때 이렇게 풀어도 오류가 없겠다는 걸 알았을 때 이렇게 푸는 거고, 원래 푸는 방법은 덩어리가 수렴하는 게 나오잖아. 그럴 때는 얘를 치환해 버립니다. 참 불편한 방법인데요. 치환해 버려요. 즉 fx 플러스 2gx를 h라고 치환합니다. 그 문제에서는 x가 1로 향할 때 h라는 게 6으로 수렴하는 걸 우리가 알아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h 수렴하는가 말고 g가 수렴할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을 h하고 g로 바꿔버리면 돼. 그래서 여기서 fx를 hx-2gx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버리면 주어진 식은 x가 1로 향할 때 2hx 빼기 4니까 빼기 5gx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여기다 6 넣어주고 여기다가 3 넣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원래 방법이야. 덩어리가 수렴할 때는 치환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더 계속 극한을 담가 보면 얘가 확실히 수렴한다고 나와버렸잖아. 지금 G가 확실히 수렴해. 그럼 수렴하는 놈하고는 수렴하는 놈이 더해져야지만 수렴을 해. 이거 발산하면 안 돼. 그럼 그대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즉 fx를 굳이 쓰자면 알파로 수렴합니다 라고 해버리면 얘는 그냥 알파 플러스 6이 6으로 수렴하니까 알파가 0이겠네요. fx는 0으로 가네요. 0 넣어주고 3 넣어주면 된다고. 알겠어? 수렴하는 놈이 더해지고 빼지고 있을 때는 상대방도 수렴을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수렴할 수가 있어. 많이 풀다 보면 이런 게 생겨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방법은 덩어리가 수렴합니다라고 나오면 치환하겠다. 근데 직관적으로 풀어도 됩니다. 그럼 4번 같은 문제는 세상에 이거 이건이 없네. 있네. 4번에 있네. 뒤에 1-4번.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버리세요. F가 3이라고 수렴한다고 했잖아. 그럼 G도 수렴값을 알아버리잖아. 풀어버리세요.
됐죠? 뭐 더하기 빼기 문제죠. 가장 중요한 게 3번 문제예요. 3번 문제. 이게 좀 어렵습니다. fx는 무한대.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 gx fx 빼기 gx는 1이 됩니다. 1일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할 때 fx는 fx 플러스 gx. 자, 이걸 구하래요. 뭐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인 풀이를 갑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지? 덩어리가 수렴하면 치환해라. 다른 함수로 치환해라. 그래서 fx 빼기 gx를 h로 치환합니다. hx로 바꿔요. 자, 바꾼 다음에 우리가 어떤 조건을 얻어버리냐면 얘가 h가 됐으니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는 hx가 1로 수렴합니다 라고 알게 돼버렸어. 그러면 h가 수렴해. f도 수렴은 않지만 값을 알아. 근데 g만 몰라. 그럼 g를 없애버리면 되겠네. 그래서 g 대신에 뭘로 바꿔버리냐면 fx 빼기 hx로 바꿔서 집어넣습니다. 네, 집어넣어버리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분의 gx 대신에 fx 빼기 h를 집어넣으니까 efx 마이너스 hx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찢어버려. f분의 ef 빼기 f분의 h 찢어버려. 자, 그렇다면 얘가 어디로 가는 게 중요한 거거든. 자, f는 무한대로 가요. 근데 h는 아까 1로 간다고 했지. 자, 분모가 커지고 있어 계속. 근데 분자는 1일 거야. 얘는 얼마가 되겠어? 0이야. 분자 고정된 상태에서 분모 커지면 0이야. 무조건. 그래서 이거 0이 됩니다. 그래서 2가 돼요. 이렇게 푸는 게 기본 방법. 기본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한 것뿐이야. 치환하는 과정이 불편한 것뿐이야. 그럼 선생님 다른 방법은 어떻게 있습니까? 약간 직관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 극한을 쉽게 다루려면 무한대가 분모로 가버리면 좋아. 왜? 무한대가 분모로 가버리면 0이 돼버리거든. 없어져 버리거든. 그래서 f가 무한대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 식에서 자, 이 방법이 약간 센스 있는 방법인데 f로 묶어버려. 그렇다면 이런 식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되잖아. 좀 약간 센스가 있어. 아직 극한을 많이 안 다뤄봤기 때문에 어려울 건데, 자, 얘는 어디로 간다고 했어, f가? f 어디로 간다고 했어? 무한대로 가지. 생각해봐, 얘들아. 무한대하고 무엇이 곱해져야지 수렴할 수 있을까? 얘가 무한대면 될까?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1로 갈까? 아니겠죠. 오, 좋은 생각이야. 자, 무한대분의 1은 결국 뭐야? 0이거든. 무한대로 커지는 놈과 0에 가까워지는 놈이 곱하는 거야. 곱해지 0이 아니야. 0이 곱해져 버리면 0이야. 무조건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근데 0이 아니고 이 0이 여기서 극한에서 말하는 0은 무한소라고 해가지고 0에 계속해서 가까워지는 수인 거야. 즉 계속 커지는 수와 계속 0에 가까워지게 작아지는 놈이 곱해져야지만이 그나마 수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다음 시간에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야. 아직은 안 배워서 좀 어려워. 자, 얘는 무조건 0으로 갈 수밖에 없어. 수렴하기 위해서. 그래서 f분의 g가 1이 돼야 된다는 걸 얻을 수가 있어. 이걸 얻을 수가 있다. 그럼 f분의 g가 1이 갑니다를 알아버렸으니까 우리 여기서 얘는 1이고요. 그렇죠? f분의 g가 1이잖아. 1 더하기 1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푸는데 이제 좀 더 극한을 배우게 되면 이런 방법도 가능한데 일단 덩어리가 있을 때 치환해라. 그래서 문제를 풀어라.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야. 하나만 더 하고 집에 가자. 자, 5번만 하고 집에 가시는 분 2분밖에 없군요. 남학생들 쉬는 시간 보장해 주겠습니다.
뭔가 이제까지 배웠던 수학과는 전혀 다르지. 무조건 넘어가면서 전부 기호화되구만. 얼마 재밌어. 뭔가 고급 수학을 배우는 느낌이잖아요. 모르면 물어봐. 소연이 학생도 가야 되구나. 소연이랑 다니는 또 가야죠. 뭐를 물어보랬어? 어?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자, 내가 어떻게 하랬지? 덩어리가 수렴하면 치환하랬지. 그치? 3 fx 빼기 qx를 h라고 치환하겠지. 자, 그렇다면 리미트 hx가 2로 수렴하게 되겠지. 치환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g에 대한 정보는 없으니까 g를 f하고 h로 바꾸랬지. 그치? 집어넣으면 다 되지. 집어넣어주면 리미트 g에 3f 빼기 h가 들어가면 6f 빼기 h. 네. g에 마이너스 5. 아, 못 풀겠다고. 아니, 아직 덜 배운 상태에서 왜 이런 문제를 집어넣지? 이거거든? 아, 이거 너 못 풀겠어. 덜 배운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내냐고. 자, H는 수렴하는 놈이야. 직관적으로 풀어줄게. 다음 시간 걸 이제 배우면 이런 거 쉽게 풀어버리거든. H는 얼마로 가니? 2로 가지. 근데 F는 어디로 가니? 무한대로 가지. 6 곱하기 무한대에서 2가 빠질 거거든. 무한대 개념을 생각해봐. 계속해서 커지는 놈이야. 커지고 있는데 두 개를 빼. 하지만 빼고 나서 다시 커져. 계속 커져. 결국 얘는 뭐가 돼? 무한대가 되지. 자, 마이너스 5 곱하기 무한대에서 4가 더해질 거야. 4가 더해지는 의미가 있어? 무한대하고 만나버리면 뭐 숫자가 더해지거나 빼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 1억이 빼줘도 1조가 빼줘도 아무 의미가 없어. 왜 계속해서 커지니까. 결국 무한대하고 같이 있잖아. 즉 무한대하고 같이 있어버리면 무시해도 돼. 그래서 결국 6분의 마이너스 5야. 근데 이걸 다음 시간에 배워. 이렇게 푸는 방법들을. 근데 아직 많이 안 배운 상태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지? 자, 오케이. 여기까지요. 조심하고.